다음으로 7대 조작기소 국정조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그 검찰 조작 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합니다. 그 7가지 조작인데 대장동, 그다음에 유래 신도시, 그리고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네 번째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다섯 번째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과 마지막으로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관련 명예훼손 언론인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검찰 조작 기소를 할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정영학 그 회계사였나요? 그 녹취록에 나온 내용. 그러니까 최창희 형을 실장님 그리고 네. 위례 신도시를 웃 어르신으로 왜곡했다. 네. 이건 누가 봐도 조작 기소 의혹이 풀풀 나잖아요.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예. 늘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늘 하던 짓이고. 그래서 왜 내가 이게 들켜가지고 이런 예. 일을 지금 다 겪어야 되나 하고 억울할 거예요. 지금 박상용이가 하는 걸 봐도 그런 점이 막 울심울심 보이잖아요. 예. 어미준이가 하는 태도를 봐도 그렇고. 이게 이제 기존에 윤석열 한동훈 외의 정치검사라는 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특수수사 기법이라는 게 있다. 어? 예. 그걸 통해서 그걸 잘하는 사람이 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검사가 주도하는 조직이 돼야 되는 게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특수수사 기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드러나는 것들 있는 거를 그럴싸하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록 속에 숨겨버려. 예.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를 머리를 써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야 이거 위더르신 맞지 하고 이걸 들어봐 하고 녹취를 들려주는 것과 그냥 들어봐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들려주는 거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위례신도시라고 그냥 들릴 수 있는 말을 자 우더르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들어봐 하고 딱 들었으면은 그렇게 들리겠네 또.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 그런 게 특수수사 기법이야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조작하고 사람을 옥박질러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아니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나 안 들린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죽을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짓들을 다시는 못하도록 예. 이게 이제 뭐 공소청과 수사청이 분리됐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벌였던 그 범죄적인 행각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죠. 예. 또 다른 조작 기소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닌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사건인데 네. 대통령도 오죽했으면 검찰의 조작 기소는 살인보다 나쁜 짓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인즉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그 녹취록에 나온 건데 자신은 이재명한테 돈을 안 줬는데 예. 검사가 자꾸 준 것처럼 말을 예. 하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줬어야 줬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는 이게 검사냐 깡패냐 뭐라고 했고 그리고 해당 검사들을 모두 깜빵에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듣고 싶으십니까? 네, 예.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그 전에 남욱 변호사도 그런 얘기했죠. 뭐 배를 갈라주겠다.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밀실에서 무시로 벌어지는 곳이 검찰청이었고 그 일을 벌이는 이유가 수사권을 갖고 거기다가 기소권을 가지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김성태도 녹취 중에 그러잖아요. 예. 야 이것들 진짜 문제예요. 이게 지그들이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갖고 사람 협박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끊어내는 일을 한 거니까. 근데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드러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벌써 이 검찰 개혁안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보안 수사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적발해냈는데 이게 지금 다 없어졌는데 말이 되냐 이런 것들이 한겨레 신문 같은 데 나와. 왜 나오겠습니까 그게? 검사들이 전화한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해서 반격해야 되니까 써달라.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면 앞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예. 작은 사례를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을 저지른 자들의 그런 그 책략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했던 일을 낱낱이 밝혀내야 될 책임이 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은폐 의혹으로 알려진 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찰이 조작 기소를 시인한 셈이다라고 비판을 받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거 한두 번 한 일도 아니고 저희가 이전에 많이 이렇게 짚어드렸지만 네. 자, 다음으로 검찰 개혁의 또 다른 깃발 7대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7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조작 기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국정조사를 출범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 예. 그 가운데 최근에 가장 회자된 게 다름 아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렇죠. 대통령까지 SNS에 검찰의 이런 조작은 살인보다 나쁜 짓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나빠요. 이게 정말 타겟팅 정하고요. 프레임 씌워가지고 언론에서 막 공작하고요. 그 배후에 검찰들이 막 이렇게 수사 내용들을 흘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미 악마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재판에서든 어떻게든 무혐의 나고 문제가 없었던 걸로 드러나면 아무도 기사 안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대통령이 SNS에 예.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서를 제기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혐의 없는 걸로 나오는데 아무도 기사를 써주지 않더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나쁜 언론의 속성인데요. 본인들이 정말 펜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자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안해동 하는 거예요. 그 시류에서 막 언론이 선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기사 써야지 하면서 정말 그대로 복붙하는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와, 그래서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개수가 많아지는데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지고 어떻게 기사를 받아서 쓰고 본인들이 검증도 안 하고 사실관계도 확인도 안 하냐. 정말 통탄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엑스에다 그거를 포스팅 하셨겠어요. 최근에 그 아까 말한 언론의 부안 의동해서 생각나는 건데 그 장인수 기자의 조선일보가 그 공소 취소 거래설, 그 거래라는 그 단어를 처음으로 이렇게 제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공소 취소 거래로 이렇게 몰고 갔다는 거예요. 아. 공소 취소 거래는 아닌데 왜 그러냐. 이건 조선일보의 뜻이다라고 많은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사실 우리 민주진영에서 내부에서 뭔가 악재가 터졌을 때 그거를 아타쿠나 좋다 하고서는 받는 게 조중동이었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특히 조선일보가 그런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프레임 씌우고 계속해서 헤드라인 씌우고 그러면서 반복해서 보도하고 조선일보가 보도하면은 극우 언론 매체들은 더 그거를 크게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에 정말 그게 커질 수 있는 사안이긴 하거든요. 예. 이게 원래 공소 취소설 로 처음에 네이밍되다가 어느 순간 공소 취소 거래설로 거래설, 예. 이게 정말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조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장인수 기자가 그때 뉴공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도 공소 취소에 대한 제의를 받았다. 예.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거래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소 취소가 팩트였는지 저는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 그 부분이 팩트였다 하더라도 거래를 하려는구나라는 거는 그냥 상대방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 붙여갖고 야 공소 취소해주면 우리가 이거 거래하고 검찰개혁 봐줄게. 이렇게 마치 제안을 한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역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쓴다고 해서 조선일보 기사 믿을 수 있어? 라고 한 번은 스크리닝 합니다. 우리 지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적으로 막 공격을 해오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휩쓸려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런 부분의 악순환을 어떻게든 끊어야 된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검찰 조작, 사건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당의 사람들을 계속 범죄인으로 몰았느냐. 그래갖고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대장동 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건 박지원 의원이랑 연결돼 있죠. 예. 그리고 뭐 윤석열 부산저축은행에서 그 명예훼손 사건 등 7개 사건들에 대해서 진실을 좀 드러내보자. 그리고 얼마나 무리한 윤석열 정권에서의 검찰과 짬짬이하면서 권력과 기이해서 이런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은 정말 아직까지도 윤석열 정권 바뀌고 나서 탄압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재판받죠. 그리고 기소돼가지고 뭐 계속 변호사 소송비 부담 있죠. 그러면서 정말 정치를 하고 나서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계속 탄압받고 그 후가로 계속 고생하고 그러면서 동지들은 다들 이게 막 파탄나고 이런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명도 원내대표가 아주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정말 검찰개혁의 최종안 다시 만든 거 그리고 이 국정조사 요구서 해가지고 정말 특위 만들어갖고 이거 추진하려고 하는 그 리더십 그런 것들이 지금 한명도 원내대표가 잘하고 있다. 왜냐면 지금 원내대표 임기가 되게 짧아요.
짧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지선 끝나고 나면 원내대표 선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쫙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의 케미가 좋다. 청와대랑도 소통도 잘 되고 그러면서 당정청의 공조가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